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전문가들의 수준을 알아보고 또 실제 전문가들만 선택해서 지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던지 또는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올바른 운동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 제대로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정보들이 가짜 정보들이 너무 넘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과 운동을 위해서 헬스클럽 또는 이제 심지어 돈을 지불하고 이제 PT 스튜디오까지 가서 이제 레슨을 받으실 텐데요. 자, 그런 어떤 트레이너와 어떤 운동 업체의 선택 그리고 그 곳에서 여러분들이 전에 듣고 실천하게 되는 내용들 우리 몸에 적용시키면 안 되는 우리 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트레이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것들을 실천했을 때 무분별하게 실천했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 건강이 상하고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오히려 관절의 부상이라든지 실제 운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행위만 하다가 시간이 보내지고 돈만 지출이 되다가 결국 운동을 접게 되는 오히려 부상을 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죠. 자, 이제 지금 이제 5번째 여러분들을 위한 공부를 좀 시켜드리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글쎄요, 뭔가 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은 이제는 조금 불필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영상이 괜찮으셔서 제대로 된 이해와 어떤 조금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첫 번째 1화 영상부터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는 것이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 주제는 3대 영양소입니다. 운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 또는 이제 트레이너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게 있죠.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와 영양소들, 그것이 곧 내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되는 것보다 우리 인간의 인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우리 몸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뭔가 취해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영양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영양소. 근데 3대 영양소에 준하는 어떤 열량이나 에너지나 어떤 종류를 먹어야 되는데 3대 영양소가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적게 먹이는 또 트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3대 영양소를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2, 3개월 다이어트를 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방송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평범해져 버려서 모든 사람이 다 맞는 줄 알고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질병,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탄수화물 먹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몸의 장기에 질병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정도만 얘기하고,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의 3대 영양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짧게 한 10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3대 영양소를 여러분들은 꼭 드셔야 된다는 거. 그 중에 하나라도 드시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되죠. 근데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나 트레이너는 그렇게 탄수화물 안 먹어도 됩니다. 또는 나는 이제 탄수화물 적게 먹고 단백질만 많이 먹을 거야. 이런 소리들을 하면서 생활을 해 나가야겠죠. 자,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고 뭔가를 하고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뭔가 모르면서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고집이죠. 내가 지금까지 맞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실제로 공부를 해서 인식이나 이제 지식의 수준이 올라가서 어떤 양질의 효율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냐. 자, 그것은 개개인의 선택이겠죠. 자,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 3대 영양소.
우리 몸에 중요한 3대 영양소, 과연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가? 자,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한 절대 에너지원입니다. 자동차가 기름 없이 갈 수는 없겠죠. 휘발유 없이 갈 수 없잖아요. 경유나.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은 뇌, 그리고 근육이 사용하는 가장 빠른 연료입니다. 이 연료가 끊기면 우리 몸의 시스템은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이제 뇌는 특히 이제 당을 주로 사용하고 당만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당을 끊기 시작하고 내 몸에 필요한 어떤 그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에 준하는 탄수화물보다 적게 섭취했을 때 우리 뇌는 당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뇌가 우리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총괄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지고 우리 핸드폰으로 얘기하면 배터리가 한 5% 막 이렇게 10% 남았을 때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지고 뭐 동영상 플레이가 안 된다든지 어떤 이런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기능 상실,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신체 조직의 건설과 보수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을 위한 게 아니고 머리카락, 피부, 손톱, 그리고 내장 기관까지 우리 몸의 모든 하드웨어는 단백질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죠. 낡은 곳을 고치고 새 세포를 이제 만드는데도 유일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뭐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하니까 뭐 단백질 좀 적게 먹어도 되겠지, 뭐 이게 아니고, 또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생체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관리, 보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단백질은 필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호르몬과 효소의 원재료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분이라든지 수면, 이제 소화를 조절하는 이제 호르몬과 대사를 돕는 효소, 이 모든 화학 작용의 주인공이 바로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영양소가 부족하면 몸의 소프트웨어가 오작동하기 시작한다.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런 거죠.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해서 단백질과 지방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얘네들이 단지 자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타 무기질이라든지 이런 영양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서 뭔가를 할 때 이 지방이나 단백질이 또 같이 영향을 주면서 뭔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에 이렇게 뭔가 적용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이제 다른 비타민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해서 몸에 소프트웨어하고 오작동하기 시작한다. 기능이 상실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이 상실된다는 얘기고, 네 번째는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소. 지방은 우리 몸의 비상용 배터리다. 탄수화물이 다 떨어졌을 때 우리는 지방을 태워 생존을 이어간다. 1g당 9kcal라는 고효율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영양소는 지방일 뿐이다. 우리 몸에 이제 지방세포에 이제 지방으로 저장이 돼 있을 때, 지방세포 안에 지방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서 떨어져 이제 부족할 때 대체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이 지방이라는 놈을 갖다가 무조건 모든 장기가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당을 주로 사용하는 장기들이 있고, 지방을 갖다가 에너지로 연료로 쓸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근육이겠죠. 그렇지만 탄수화물은 꼭 먹어야 된다. 탄수화물이 하는 모든 역할을 지방이 대신할 수는 없다. 그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g당 9kcal라는 고효율 에너지를 내는 것이 지방이라고는 하지만, 탄수화물 1g당 아마 4kcal 정도 나올 거예요. 탄수화물은 파워가 세고 지방은 파워가 약하다는 거,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완전 고갈된 상태, 그냥 아침을 안 먹어서 공복이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탄수화물이 고갈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또 공복이야, 음식을 섭취도 안 했어, 그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할 때는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지방을 갖다가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부위별 웨이트 트레이닝은 강도가 세기 때문에 근육이 지방을 갖다 에너지로 전환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근육 내에 단백질을 바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쓸 수 있다, 이것에 함정이 있어요. 적절한 시기에 지방을 갖다 쓸 수 있고 타이밍에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어떤 큰
좀 강도 있는 움직임에 있어서는 지방을 에너지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 내 단백질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소고 상황에 따라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이어트 할 때 크게 이용해 먹으려고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꼭 드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두뇌 활동의 핵심, 브레인 푸드. 뇌의 주 에너지라는 뜻이죠. 자, 우리 뇌는 탄수화물, 포도당을 주 에너지로 쓰고 뇌 세포막의 상당 부분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해진다면 이건 위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 공급의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탄수화물을 끊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무서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3대 영양소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우리 몸에서 하는 개들이 맡은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또는 적게 됐을 때 많이 됐을 때 문제점을 알면 절대 많이 먹거나 절대 적게 먹거나 끊거나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 뇌는 포도당만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고 뇌 세포의 막 둘러싸고 있는 막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얘들을 유지하고 또 주 에너지가 공급되려면 탄수화물을 먹고 적정량의 지방이 또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섯 번째는 면역 체계의 방어력입니다. 자, 외부 바이러스와 싸우는 항체는 이제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단백질입니다. 3대 영양소가 균형을 잃으면 우리 몸의 방어막인 면역력이 순식간에 무너진다. 단백질을 섭취해야지 면역력이 유지가 된다. 자, 단백질을 섭취해야지만 단백질을 섭취를 안 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감기가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력이 항체가 이제 싸우지 못하고 바이러스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아프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단백질은 필요하다. 그러면 단백질만 필요하느냐? 아니죠. 뇌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탄수화물도 섭취해야지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면서 단백질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백질만 중요한 게 아니고 탄수화물도 중요해. 그러면 뇌막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지방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도 잘 먹어야지 기능이 유지가 되면서 단백질 공급이 됐을 때 면역력도 유지가 되면서 어떤 이런 우리 외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다라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중요해. 그래서 또 단백질만 챙기면 면역력이 좋아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비타민의 흡수와 이제 이동입니다. 자,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 없으면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 지방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지방이라는 운송수단이 없으면 그냥 몸을 통과해 버릴 뿐이다. 자, 이거는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타민 중에 지용성 비타민은 이제 지방이 없으면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 섭취가 또 중요하다. 자, 여덟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체온 유지와 장기 보호. 지방층은 우리 몸의 단열재이자 이제 에어백이다. 외부의 추위로부터의 체온을 유지하고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내부 장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물리적 방패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태아를 갖고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복부 쪽에 지방 양을 더 늘려서 태아를 좀 보호하려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체온 유지 이런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좀 아침에 좀 기온이 떨어져 있는데 좀 수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수영 종목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이 어느 정도 좀 따뜻하면 모르는데 물이 좀 차갑다. 근데 그 차가운 물에 자꾸 들어가다 보면 체온 유지를 위해서 우리 몸이 지방층을 약간 두껍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참고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홉 번째는 근손실 방지와 대사량 유지입니다. 적절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는 이제 단백질이 에너지로 끌려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즉, 다른 영양소가 충분해야 애써 만든 근육을 지키고 기초대사량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근육은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입니다. 근데 탄수화물이 공급이 되지 않아요. 탄수화물을 다 썼어. 간에 있는 것도 다, 글리코겐도 다 이제 썼어. 몸에 혈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럴 때 근육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가볍게 천천히 움직이면은 지방을 갖다가 녹여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활발한 움직임, 특히 이제 부위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바로 근육은 단백질을 어떻게 해요? 분해시켜요. 근육 안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씁니다. 또는 탄수화물을 안 먹어. 근데 단백질을 먹었어? 근데 이 단백질을 먹은 걸 갖다가 근육이 그대로 에너지를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근육이 어느 정도 강도 있는 일을 할 때. 근데 이제 탄수화물을 내가 끊었다는 거는 뇌 기능도 떨어질 것이고 다른 기능도 다 떨어질 것이고 비타민 섭취했을 때도 비타민이 뭔가 역할을 하는데도 방해를 할 것이고 호르몬 분비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갑상샘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진대사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망가질 거고, 자, 그런 상태에서 단백질만 꾸역꾸역 먹는다. 그러면 단백질을 근육이 갖다 쓰니까 괜찮을 거야. 근데 근육이 단백질을 갖다 쓰는 것도 소화해서 공급받아서 쓰는 것도 이제 기능인데 그 기능도 소실될 거고, 그리고 앞에 이제 몇 편의 강연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또 있죠. 질병이 발생될 수도 있죠. 자, 그런 부분들에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근육을 유지시키고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먹고, 그러니까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된다라는 것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꼭 먹어야지 근육도 유지가 되고 시스템도 유지가 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기초대사량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근육량이 줄어들면 근육 내 근육을 에너지로 소모해서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니까 기초대사량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항상성 유지와 생명 활동입니다. 3대 영양소는 우리 몸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의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입니다. 혈당 관리, 혈액 응고, 수분 조절 등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생명 활동, 이 세 가지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3대 영양소, 3대, 이제 3부 영양소, 이제 무기질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3대라는 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에 이 모든 장기와 이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고 영양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모든 게 공급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만드는 게 없어. 다 공급받아서 그걸 전환시키고 변환시키고 결합시키고 또 얘는 얘가 쓰이는 걸 얘가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 그걸 섭취해야 되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3대 영양소라는 거예요. 3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야, 탄수화물 안 먹었대요. 자, 회원님 다이어트 하니까 탄수화물 먹지 마시고 단백질, 닭가슴살 2조각씩 하루 3번 먹고 그리고 야채랑 이런 거 드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대장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떨어져서 먹었을 때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기능 떨어진 거. 이거 이전 영상에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대한 인체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면 헛소리하는 트레이너, 우리 몸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트레이너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유튜브 영상이나 쇼츠라든지 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으러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헛소리 해대는 거를 여러분이 단번에 알아채고, 아, 여기는 전문성이 없는 트레이너구나, 이건 지식에 대한, 우리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터 안 돼 있구나 하고 바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들은 네이버에 JM 워크아웃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공식 카페에 카테고리에 이렇게 올려지는 영상들이 다 링크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전국에서 발걸음해 주신 세미나나 워크아웃 이런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있는 JM 워크아웃 공식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기존에 올라온 영상들 순차적으로 보시기에 좀 수월할 것이고요. 다른 자료들도 영상들 이미 올려져 있는 거 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다음 영상 꼭 보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의 인식의 수준이 향상됐을 때 운동 분야도 실제 전문가들만이 존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마음 놓고 지도를 받아도, 누구한테 지도를 받아도 그 사람이 전문가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 몸에 대한 이해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이 활개치는 시대에서는요, 여러분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을 공부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강연
이번에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 찾아뵙겠고요.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제2의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